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끝장을 보지 못했다죠.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통합파 가운데 한 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슨 파가 돼 있군요. 통합파 아니신가요? 저는 무슨 파인 거 이런 거 뭐 별로 달렵지는 않은데 언론이 그렇게 분류하니까 할 수 없죠. 네. 어쨌든 어제 끝장 못 본 게 맞죠? 사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서로들 이제 진실의 순간을 보았고 마음들을 이제 서로 요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설득이 될 때까지가 어디까지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어제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명 의원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통합 찬성 의원은 9명 뿐이더라. 이 말 맞나요? 그건요. 지금 즉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9분 혹은 10분 정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메모를 하면서 위촉 내내 봤거든요. 그리고 절대 통합 논의를 꺼내면 안 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9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선거연대 등 정책연대 지금 하고 있으니 선거연대 등을 거쳐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 8분 내지 9분이에요.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전혀 어떤 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 3분인 거죠. 그러니까 30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10분 찬성, 9분 반대, 연대부터 하자라고 하는 분이 8분, 그리고 태도를 유보하신 분이 3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정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이고 의총에서 발 안 하는 이손돈 의원님 반대로 치면 반대가 11분 맞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 안 한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 최도자 의원도 연대 통합 길을 열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해외 출장으로 의총 안 오신 이찬열 의원, 최희배 의원, 송금주 의원도 크게 볼 때 선거연대 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원외 최고위원 박주원 의원 등 3분도 연대 통합을 모색하자는 쪽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카운트를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같은 입장이니까 전체 44명 중에서 연대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11분이고요. 논의를 시작하자는 분이 28명 내지 30명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당 내 연대 통합과 관련된 의견의 지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즉각이든 아니면 좀 상황을 봐서든 이렇게 통합 쪽을 다수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당이 지향하는 바와 두 당의 정강 정책과 두 당이 현재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심지어 안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지금 파티 아닙니까? 파티라는 게 어느 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파티라는 것은 지지세를 확장해가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또 어느 편,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 편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고 끊임없이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외연을 넓혀가는 건 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구 의원이 23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호남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이기보다 좀 줄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이태규 그 국민정책연구원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의 문제다. 저도 그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잠재 지지자 그리고 당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해야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자보다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제 김중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호남 사람인데 내가 아는 호남 사람은 다 통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어디서 듣는 겁니까? 하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럼 호남의 우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양쪽이 통합하면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호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람을 만나면 주말에 가서 아무리 많이 만난들 100명을 만나겠습니까? 200명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한 지역구에는 20만 명, 30만 명, 25만 명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당위가 되고 민심도 더 얻을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이 맞는데, 그럼 극구 반대하는 11분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통합이 썩 달가올 것 같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또 후배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가늠하는 바는 있고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 그건 얘기하는 건 삼가하겠습니다. 왜요? 그 추측하는 바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썩 달가울 것 같지 않다는 건 이해한다. 아니 그분들도 사실 통합을 해야 지금 아까 최명길 의원이 말한 그 세세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득표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다음 총선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그 경쟁력을 볼 때 다음 총선을 하는 2020년 4월쯤 되면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같이 온 시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당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강세니까 이쪽하고 뭘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저 같은 서울 송파 같은 데는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과는 좀 다르니까요. 호남 쪽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 때문에 그쪽에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볼 때 아니면 당장 6월 선거만 놓고 봐도 양당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다시 모으게 되면은 전반적인 야권 내 지형이 바뀌면서 훨씬 더 선거를 치르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기생충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죠.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정 교수는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인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인하는 겸해서 인격 테러라고 주장하신 이유는요? 우선 이 문제 참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많은데 그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국정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의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이제 선정적인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 군 당국에서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의사는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일 뿐이라 그러는데 기자회견장으로 나갔고요. 또 병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곤혹스러워하는 이게 다 어우러져서 된 것이 그동안의 며칠간의 상황인데 제가 마치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언론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7일자에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히려 이국정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로 사람들이 읽혀진다 그러지 이걸 공격하기 위한 글로는 읽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 입장을 밝히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재차 예. 두 번째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존경받고 훌륭한 의사에다가 환자 치료까지도 일어난 걸 축하할 일인데 예. 그 이후 과정에서 그 환자의 어떤 이번에 총상과 전혀 무관한 예.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은 저로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비판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국정 교수께서 의료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는 정도로 그 총상과 무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 병사에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목숨을 부지할 만한 어떤 질병들이 아니었어요. 예. 생명을 좌우할 게 아니라 이번에 그 병사에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총상을 입은 환자가 예. 지금 이 총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지. 예. 이 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것은 이번에 어떤 사건의 본질과 좀 무관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북한 기생충 문제는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인데 이걸 말한 이국정 교수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말하는 건 좀 무식하고 왜곡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사회에 지금 암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암에 걸린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암 환자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서 사회 전체 문제 암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상당한 인권 유린이 되겠죠.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 북한 병사가 지금 총상을 당해서 이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기생충 문제가 돌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작용은 뭐냐 하면은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혐오 내지는 공포의 감정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제 탈북자들하고 참 식사하면 찜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하,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인권에도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질병이 그렇게 문제라면 아니 우리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북한의 의료 지원,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하자고 했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5차 핵실험 나고 백신 의료 지원 다 끊어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영양 그 상태를 좀 개선하자고 해도 이것 갖고도 보수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판에도 시기와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이국정 교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응원할 때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처음에 분명히 첫 번째 이 논란이 시작된 17일 날 제글 어디를 봐도 이국정 교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찰하자는 취지였어요. 예. 근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이국정 교수와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고 또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증폭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이국정 교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오전에 새로 올리신 글에서 아무튼 이국정 교수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 그 입장은 안 밝힐 수가 없었죠. 그 이국정 교수가 이제 저를 향해서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저로서 더 침묵을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 원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논란이 커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국정 교수한테 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이국정 교수가 꿋꿋하게 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 다음번에 어느 정도 좀 우리 마음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후에 좀 더 성찰적인 자세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생충 등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뭐 필요하다. 북한의 어떤 의료 상태 같은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이제 알 권리 차원,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지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예.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예. 이것이 환자 보호다. 예.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의견은 분명히 밝혀주셨고 이제 판단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내리시겠죠. 오늘 유엔사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증거물과 함께 공개하고 앞으로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타당하고 네. 잘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빨리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예. 지금 평창 올림픽도 채 넉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한반도의 긴장 완화, 위기 관리, 또 이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네. 이렇게 빨리 좀 입장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특수활동비 논란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로 지금 튀고 있죠? 예, 어제 우리 방송에서 하성수 변호사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예. 이게 지금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정치권하고 번지는 거하고 궤가 달라요. 다른 얘기죠. 예, 말 그대로 이게 개인 문제거든요. 예. 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뭐 검찰도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한다, 수사해야 된다 역공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대표도 오고 이제 가세를 했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이 홍 대표 특활비 유용이나 해명하라. 네. 다시 이게 받아친 거예요. 근데 바로 해명을 했죠. 일단은. 그렇죠.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은 특활비가 한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쓴 거다. 그랬죠. 뭐 말하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예. 계속 거짓말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러니까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간사들한테 일부를 지급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착오일 수 있지만 야당 간사들한테는 주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물러선 거죠.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당시에 또 운영위 간사였던 사람이 등장을 했죠. 서가번 전 의원. 예, 서가번 전 의원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예, 무슨 소리냐 예. 이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 대표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네, 지금 있죠. 뭐 베트남에 가 있는데 이제 내일 귀국인가 아마 모레 귀국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관행. 야당 원내대표도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죠. 그렇죠. 원혜영 의원이고 나도 봤는데 내가 무슨 손을 벌리냐. 예. 근데 액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는 관행은 관행이에요. 네. 예. 근데 그게 뭐 얼마를 주는지 뭐 자기 마음인데 예. 서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홍 대표한테 아니 좀 관행도 안 지키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장들은 나눠주는데 그렇죠. 홍 대표는 왜 안 나눠주느냐는 말까지 했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해명이 길어지는데 계속 반박당하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뭐 홍 대표를 공격한다 이러면서 이제 좀 다른 식의 비판 성명을 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특활비 논란도 부담인데 이걸 이제 뭐 법무부 이야기했다가 거기도 공박을 당한 거 홍 대표 개인 특활비 논란까지 오히려 더 추가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활비 유형 얘기가 애초에 왜 나왔던 거죠?
어제 방송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네. 그게 이제 홍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출마할 때 이번 말고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대표 나가려면 보통 뭐 한 10억 단위 돈 든다 그러거든요. 네. 그때 이제 1억을 줬다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이. 예. 근데 홍 대표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적 없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방증으로 이야기한 게 대표가 되려면 이제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억 단인데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줬는데 그걸 이제 부인이 집사람이 모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 놨더라. 그걸로 이제 냈다. 그러는 게 애초에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특활비가 집에 생활비 쓰라고 갖다 준 돈이냐. 그 공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나왔죠. 예. 그때 다시 해명을 한 게 아니 내가 이제 중진 정치인이니까 평소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특활비를 받으니까 그 돈 들어갈 일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이제 평소에 들어가던 만큼 안 들어간 것을 집에 갖다 주니까 그거를 모아놓은 건데 뭐 말이 이제 와전됐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데 그동안에는 그 월급을 활동비로 다 썼다. 그렇죠. 이번에는 특활비가 나오니까 월급이 좀 남아서 그걸 갖다 줬다. 그렇죠.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거다. 이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이 자꾸 길어지고 바뀌는 건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완종 사건.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 돼가지고 이런 거가 이제 직접 영향은 안 미칠 건데 재판에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좋은 영향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서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홍 대표 말대로 뭐 기억의 착오일 수도 있죠.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베트남에서 오면은 또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네, 저 같은 서울 송파 같은 데는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과는 좀 다르니까요. 호남 쪽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 때문에 그쪽에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길게 볼 때 아니면 당장 6월 선거만 놓고 봐도 양당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다시 모으게 되면은 전반적인 야권 내 지형이 바뀌면서 훨씬 더 선거를 치르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SNS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기생충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죠.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정 교수는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인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인하는 겸 해서 인격 테러라고 주장하신 이유는요? 우선 이 문제 참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많은데 그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국정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국민의당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끝장을 보지 못했다죠.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통합파 가운데 한 분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슨 파가 돼 있군요. 통합파 아니신가요? 저는 무슨 파인 거 이런 거 뭐 별로 달갑지는 않은데 언론이 그렇게 분류하니까 할 수 없죠. 어쨌든 어제 끝장 못 본 게 맞죠? 사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서로들 이제 진실의 순간을 보았고 마음들을 이제 서로 요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설득이 될 때까지가 어디까지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어제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명 의원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통합 찬성 의원은 9명 뿐이더라. 이 말 맞나요? 그건요. 지금 즉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9분 혹은 10분 정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메모를 하면서 위촉 내내 봤거든요. 그리고 절대 통합 논의를 꺼내면 안 된다. 이거는 죽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9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선거연대 등 정책연대 지금 하고 있으니 선거연대 등을 거쳐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 8분 내지 9분이에요.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전혀 어떤 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이 3분인 거죠. 그러니까 30명 중에 제가 보기 기초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길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도 당위가 되고 민심도 더 얻을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이 맞는데 그럼 극구 반대하는 11분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통합이 썩 달가올 것 같지 않다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또 후배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가늠하는 바는 있고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 그건 얘기하는 건 삼가하겠습니다. 왜요? 그 추측하는 바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썩 달가울 것 같지 않다는 건 이해한다. 아니 그분들도 사실 통합을 해야 지금 아까 최명길 의원이 말한 그 세세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득표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다음 총선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그 경쟁력을 볼 때 다음 총선을 하는 2020년 4월쯤 되면은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저희들과 함께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같이 온 시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당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지금 강세니까 이쪽하고 뭘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면 외연을 넓혀가는 건 당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에 지금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구 의원이 23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호남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높이기보다 좀 줄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이태규 그 국민정책연구원장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의 문제다. 저도 그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잠재 지지자 그리고 당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운명을 결정해야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재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자보다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제 김중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호남 사람인데 내가 아는 호남 사람은 다 통합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어디서 듣는 겁니까? 하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럼 호남의 우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양쪽이 통합하면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호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람을 만나면 주말에 가서 아무리 많이 만난들 100명을 만나겠습니까? 200명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한 지역구에는 20만 명, 30만 명, 25만 명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에는 10분 찬성, 9분 반대, 연대부터 하자라고 하는 분이 8분, 그리고 태도를 유보하신 분이 3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정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이고 의총에서 발 안 하는 이손돈 의원님 반대로 치면
반대가 11분 맞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 안 한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 최도자 의원도 연대 통합기를 열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해외 출장으로 의총 안 오신 이찬열 의원, 최이배 의원, 송금주 의원도 크게 볼 때 선거연대 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원외 최고위원 박주원 의원 등 세 분도 연대 통합을 모색하자는 쪽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카운트를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같은 입장이니까 전체 44명 중에서 연대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11분이고요. 논의를 시작하자는 분이 28명 내지 30명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당내의 연대 통합과 관련된 의견의 지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즉각이든 아니면 좀 상황을 봐서든 이렇게 통합 쪽을 다수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당이 지향하는 바와 두 당의 정강 정책과 두 당이 현재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심지어 안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지금 파티 아닙니까? 파티라는 게 어느 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파티라는 것은 지지세를 확장해가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아닙니까? 또 어느 편, 우리 편을 많이 만들고 자기 편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잡고 끊임없이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